아가, 나 안 미쳤다. 제발 살려다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복도가 갑자기 길어지는 느낌이었고 엘리베이터 문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저는 다시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면회는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양병원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님은 중증 치매이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돌아봤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제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지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인지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가족분들 오셔도 못 알아보세요. 그 말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잠시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뵙고 가겠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최근에 난폭해지셨습니다. 주변 보호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도 힘들겠네. 치매가 저렇게 무섭다더라. 그 말들이 제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약물 조절 중이라 면회는 권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말은 매뉴얼처럼 차분했습니다. 지금은 가족도 구분 못하십니다. 그 말이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구분 못한다. 정말 그럴까요? 3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 병원에 들어오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경도 치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가끔 흐려진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해 겨울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위험합니다. 집에서는 모실 수 없습니다. 전문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요. 면회는 처음 몇 달만 허락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점점 제한되었습니다. 흥분하십니다. 자극이 됩니다. 치료에 방해됩니다. 설명은 늘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병실 안에 계셨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안전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침대 난간은 높게 올려져 있었지요. 손목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묶인 보호대가 있었습니다. 낙상 방지용입니다. 간호사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님의 눈이었습니다. 흐리다고 들었지만 그 눈은 또렷했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면회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병원에 맡겨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효도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게 최선이었는지. 복도 끝에서 아들이 걸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요. 왜 또 오셨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안 좋다더군요. 아들은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을 잇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의 그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단정처럼 들렸습니다. 예전의 그분이 아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과일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사과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껍질은 반질거렸습니다.
아버님은 사과를 좋아하셨습니다. 칼로 얇게 깎아 소금에 찍어 드셨지요. 그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 서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유독 진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열쇠를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짧은 경고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셨지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라면 저 눈빛이 가능할까요? 아들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흥분시키지 마세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히 또 약 올리지 말고. 약. 그 단어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아버님은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주사를 확인했습니다. 안정제 시간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눈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사가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치매 때문이었을까요?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문이 밖에서 잠기는지, 왜 아버님은 늘 묶여 있는지, 왜 면회는 점점 줄어드는지. 아들은 먼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작은 종이가 쥐어져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아버님의 손이 제 손을 스쳤던 순간 종이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아가, 나 안 미쳤다. 그리고 살려다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복도가 갑자기 길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저는 다시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버님은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쪽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종이가 얇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찢어질까 봐요. 누군가 볼까 봐요. 병원 로비로 내려오는 길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바닥이 번들거렸습니다. 광택 왁스 냄새가 코를 찔렀죠.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똑같이 울렸습니다. 마치 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요. 접수대 앞에는 보호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각자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약 봉투를 꼭 쥐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빈손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들이 다 비슷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었죠. 여기선 다들 버티고 있다는 걸요. 저도 그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제 모습만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과일 봉지는 이미 손에서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봉지 안에 사과가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걸 티내면 안 될 것 같았죠. 여긴 그런 곳이니까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또 무슨 소리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 말이 들릴 것 같아서요. 주머니 속 쪽지가 뜨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 자판기 옆에 섰습니다. 커피를 뽑는 척을 했습니다. 동전이 없어서 버튼만 만지작거렸죠.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쪽 유리문 밖으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자 운전기사가 먼저 내렸습니다. 뒤이어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머리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코트는 기름 한 방울도 묻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 공기가 그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 여성은 접수대에 서자마자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런데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원장님 계시죠?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예. 잠시만요. 그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까 저에게 말하던 톤과는 달랐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병원, 똑같은 접수대인데요. 사람의 값이 옷차림으로 먼저 매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곳의 질서인 셈이었죠. 보호자분도 혹시 상담이세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제 손을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말 조심해야 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입술을 한번 달싹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요. 괜히 찍히면 힘들어져요. 그 말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찍히면 힘들어진다. 병원에서 찍힌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치료가 달라진다는 뜻일까요? 면회가 막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무언가일까요?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잡았습니다. 안쪽 주머니가 불룩한 게 느껴졌습니다. 쪽지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치 그 종이가 제 심장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창가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로비 바깥으로 겨울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오는데도 차가웠습니다. 유리창이 두꺼워서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내방송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보호자분들은 출입증을 착용해 주십시오. 그 말이 계속 이어지니 사람도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꺼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혹시 CCTV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손에 들고 보기만 해도 누가 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런데 예민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나 안 미쳤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또렷하게요. 제가 알고 있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완벽하진 않으셨습니다. 고집도 있으셨죠. 말이 거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눈을 보고 하셨습니다. 밥 한 숟갈을 뜨셔도 누구 손으로 지은 밥인지 살피시곤 했습니다. 그런 분이 살려다오라고 쓰셨습니다. 그건 그냥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호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집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아니요. 병원이에요. 왜요? 아버님 뵙고 왔어요. 아?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뵙고 왔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 쪽지도 쓸데없는 걸까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전문가. 그 단어가 방패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걸 막아버리는 말처럼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합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계세요. 아버지 일은 제가 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뚝.
짧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큰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담을 기다렸고요.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만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중년 여성은 이미 VIP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경호처럼요. 그 순간 문득 병실 앞에서 아들이 속삭이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또 약 올리지 말고. 약. 아버님은 언제부터 안정제를 맞기 시작하셨을까요? 정말 흥분해서일까요? 아니면 말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간 걸까요? 하지만 쪽지가 있었죠. 아버님이 보낸 쪽지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은 제 얼굴을 보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익숙했습니다. 아까 위층에서 보았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환자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성함이요. 제가 말하자 화면을 보더니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 그분이세요. 그 말투가 살짝 변했습니다. 아주 살짝이요. 그 변화가 더 선명했습니다. 담당인은 지금 회진 중이라 어렵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가능합니까? 보호자 상담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을 잡아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제 뒤를 힐끗 봤습니다.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죠. 보호자분.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건 아드님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며느리는 직접 물으면 안 되는지, 왜 아들이어야만 하는지,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규칙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가족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옆 창구에서 작은 소란이 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류를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약이 바뀌었어요? 지난주랑 다르잖아요. 간호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의사 판단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남자는 계속 따졌습니다. 간호사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환자분 힘들어지세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그 말이 모든 질문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질문은 금지였습니다. 따지면 손해였습니다. 순응하면 유지였습니다. 여긴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는 다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예약을 잡아주십시오. 직원은 결국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가 2주 뒤입니다. 2주 뒤? 그 말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쪽지를 받은 사람에게 2주는 너무 길었습니다. 그 전에 뵐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짧은 답이었습니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단호함이 이상했습니다. 예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막아야 해서 단호한 것처럼요. 저는 가방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쪽지가 찢어질까봐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생겼습니다. 이 병원의 공기였습니다. 말을 삼키게 만드는 공기요. 로비를 나서려는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돌아보니 아까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슬쩍 잡고 작은 종이를 하나 더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간호조무사 아가씨가 흘리고 갔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약 이름이요. 바뀌었대요. 그것 때문에 다들 조용해져요. 제 손바닥에 작은 메모가 남았습니다. 약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목이 말라왔습니다. 무슨 약인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왜 이렇게 무섭죠? 잠시 공기가 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위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있는 병동 방향이었습니다. 그곳은 유리문 하나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은 투명한데 넘어갈 수 없는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쪽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는 약 이름 메모가 있었습니다. 2장의 종이가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버님이 쪽지를 준 날에 약 이름 메모까지 제 손에 들어온 게요. 저는 로비를 빠져나오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도 판단했습니다. 누가 묻는지에 따라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조용히 있는지에 따라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차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들은 반듯했습니다. 질서 정연해 보였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누군가는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되뇌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그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이를 꽉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실 문이 떠올랐습니다. 철컥 잠기던 소리요.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 이름이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돌처럼요. 저는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글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약 이름이었습니다. 발음도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떤 약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제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주사가 들어가고 아버님의 눈이 천천히 감기던 그 순간이요. 정말 안정제였을까요? 정말 치료를 위한 약이었을까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놓고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더군요. 어제 병원에서 본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약을 맞으시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거울 속 저를 한번 봤습니다. 원래 맞으세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약이 바뀐 것 같던데요. 제가 말을 잇자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제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아들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웃었습니다. 짧게요. 어머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아들이 끊었습니다. 의사가 판단합니다. 그 말은 마치 문장 하나로 모든 걸 닫아버리는 자물쇠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한 템포 쉬고 말했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일을 키운다? 질문하는 게 일이 되는 걸까요? 궁금해하는 게 문제일까요? 아들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녁에 늦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병원 복도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약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몇 번이나 오타를 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낯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정, 항정신성, 행동조절. 그 단어들이 화면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과도한 흥분, 공격성 조절, 고령 환자 사용 시 주의, 의식 저하 가능, 의식 저하. 그 단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님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또렷하게 저를 보던 그 눈이요. 그 눈이 약 때문에 다치는 거라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의심이 이렇게 커질 줄은요.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상담은 오전 10시 이후 가능합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9시 20분이었습니다. 2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시계만 보게 되었습니다. 10시가 되자마자 다시 걸었습니다. 네, 요양병원입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환자 약 처방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성함이요. 제가 말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계 보호자이십니까? 그 질문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아드님 통해 문의해 주세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도 보호자입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부 규정상 어렵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며느리는 알 수 없는지, 왜 아들만 알아야 하는지.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요. 병동 앞에 서니 어제와 같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공손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약 처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차트를 정리하는 척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상담 예약하셨죠? 2주 뒤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 나누세요. 대화는 거기서 끝날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도 놀란 듯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침대 난간을 치신 겁니다. 침대 난간. 난간은 왜 항상 올라가 있을까요? 저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묻자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안정. 그 순간 병실 문틈 사이로 눈이 보였습니다. 아버님의 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또렷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치매라면 저렇게 의도를 담은 움직임이 가능할까요? 보호자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변 보호자들이 또다시 힐끗 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저 집 또 왔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막히고 묻으면 거절되고
다가가면 제지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버님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읽혔습니다. 약. 그 한 글자였습니다. 잠시 공기가 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벽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이 묶여 있는지, 왜 약을 맞는지, 왜 면회가 제한되는지.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2번이나요. 또렷한 눈을, 의도를 담은 고개 움직임을, 그리고 약이라는 입모양을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3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이야기가 처음부터 틀렸던 걸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약 이름이 적힌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가 얇아서 더 불안했습니다. 괜히 구겨질까봐 손끝에 힘을 빼고 들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하나가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저 오해의 시작일까요? 저는 동네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감기약만 사던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약 냄새와 함께 익숙한 향이 났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약사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조심스럽게 메모를 내밀었습니다. 이 약이 어떤 약인지 궁금해서요. 약사는 돋보기를 쓰고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 변화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건 약사가 말을 고르더니 이어갔습니다. 정신과 계열 약이네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환자에게도 씁니까? 제가 묻자 약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쓰긴 합니다. 행동이 과격하거나 흥분이 심할 때요. 그 말은 어제 병원에서 들은 설명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사의 다음 말이 걸렸습니다. 다만 약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장기간 쓰면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진다. 말수가 줄어들고 반응도 둔해질 수 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까? 약사는 잠시 저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 말은 확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만큼만 열어둔 대답이었습니다. 왜 물어보세요? 약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가족이 맡고 있어서요. 약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방 이유를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 그 단어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약국을 나오자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약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증거라고 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너무나도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병원 갔다 오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장기간 쓰면 기운이 빠진다더군요. 아들은 웃었습니다. 짧게요. 어머니, 그건 인터넷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왜 남한테 물어요?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 일인데, 우리 집 일.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그럼 저는 뭘 믿어야 합니까?
제가 묻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를 믿어야죠.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의사, 전문가, 판단. 모든 문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약을 싫어하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입모양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쪽지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어머니가 괜히 상상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단정했습니다. 상상, 제가 상상하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원무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듣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뭐랍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조금 불안정하다고요. 불안정?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약 용량을 조금 조정한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정? 용량?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답했습니다. 오늘.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약국에 다녀온 날, 병원에 2번이나 간 날, 그리고 바로 오늘 용량 조정. 이게 우연일까요? 어머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민감.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또 막힐 게 분명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쪽지를 꺼냈습니다. 아가, 나 안 미쳤다. 살려다오. 글씨는 여전히 떨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 쓴 글이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통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획이 흔들리긴 했지만 문장은 정확했습니다. 맞춤법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심하다면 가능할까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쪽지 뒷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옅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다른 글씨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탠드불을 켰습니다. 종이를 빛에 비췄습니다. 연필로 쓴 듯한 흐릿한 글씨가 겹쳐 있었습니다. 약늘. 그 뒤는 지워진 듯 흐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약을 늘린다. 혹은 약이 늘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너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증거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걸까요? 불완전했습니다. 너무 애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분명히 2번이나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우연히 3번 겹치면 그건 정말 우연일까요? 잠시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약 날짜를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의사를 직접 만나겠습니다. 정식으로요. 그리고 아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예약 날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켜두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는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밝았고 바닥은 반짝였습니다. 안내방송은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원무과로 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담당 의사를 뵙겠습니다.
제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자 약 용량이 오늘 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의료진 판단입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의료진 판단. 판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보호자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도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직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말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병동 쪽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저를 막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늘리셨습니까?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간호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저 집이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처방 내역을 알 수 없습니까? 간호사는 단호해졌습니다. 내부 규정입니다. 규정이 환자보다 중요합니까?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간호사가 침대를 밀고 나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버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손목에는 보호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흥분 상태입니다. 간호사가 짧게 답했습니다. 흥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간호사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가,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들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리던 보호자들도 멈췄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청일 수 있습니다. 환청? 아버님은 다시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약.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 순간 한 간호사가 재빨리 주사를 꺼냈습니다. 안정제 투여하겠습니다. 지금 왜요? 제가 외쳤습니다. 흥분이 심합니다. 어디가 흥분입니까? 복도에 긴장이 퍼졌습니다. 다른 보호자 한 분이 작게 말했습니다. 말 잘하시는데. 그 말이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걸어왔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간호사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가 자극했습니다. 보호자가 자극했다.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의식이 또렷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중증 치매입니다. 방금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의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일시적 반응입니다. 일시적. 그 사이 주사가 투여되었습니다. 아버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뻗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누가 위험합니까?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악화시킨다는 겁니까? 복도에 있던 보호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 잘하던데. 치매 맞아요? 작은 목소리들이 퍼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연락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왜 못합니까? 병원입니다. 그래서 더 묻는 겁니다. 복도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 보호자 면회를 제안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는 얼어붙었습니다. 면회 제안.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과도한 자극 때문입니다. 과도한 자극. 아버님의 눈이 완전히 감겼습니다. 침대는 다시 병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팔을 빼냈습니다. 아버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병원 이상하네. 작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닫았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아주 조금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면회 제안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은 더 빨리 돌아갔습니다. 어제의 복도, 아버님의 입모양, 주사가 들어가던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로비 형광등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눌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저를 보더니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병동으로 올라가세요. 그 말이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동 문 앞에는 아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는데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연락을 받았던 걸까요? 어머니,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묻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약이 안 맞는 것 같대요. 약이 안 맞는다. 그 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가족분이시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예. 제가 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밤새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혼잣말.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반복하셨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또요.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을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복도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그 눈을 봤습니다. 용량을 줄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늘렸습니다. 늘렸습니다. 그 말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왜요? 의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환각 증상이 의심됩니다. 환각? 아버님이 저를 알아본 것도 환각일까요? 약이라고 한 것도 환각일까요? 잠시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단 자극은 최소화하십시오. 자극.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침대 난간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누워 계셨습니다. 눈은 반쯤 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심히 불렀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를 찾았습니다. 분명히요. 아가,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 가까이 앉았습니다. 간호사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목에 보호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녹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녹음에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단어를 선택해서요. 저는 가방 속 녹음기를 떠올렸습니다. 어제 켜두었던 작은 기계가요. 무엇을요? 제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눈이 병실 문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약 안침에 문장이 끊겼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흥분하십니다.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없는 단어 반복입니다. 의미 없는 단어. 그 순간 아버님이 힘을 모아 속삭이셨습니다. 연기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기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다시 흥분합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잠시 노려보았습니다. 자극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연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나 미친 척.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의사가 손짓했습니다. 주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주사가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안 미쳤다. 그건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없는 단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미친 척, 연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엉켰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눈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저는 그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증 치매라는 전제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아버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친 척, 연기다. 그렇다면 정말로 누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반찬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짧은 호흡이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 믿으십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가벼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치매 환자도 단어는 말합니다. 단어.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편할 겁니다.
연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녹음해 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아들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그 흔들림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런 말 나오면 더 위험해집니다. 위험? 또 그 단어였습니다. 누가 위험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아버지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하다. 왜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은 기록합니다. 기록? 무슨 기록입니까? 문제 환자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언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 환자, 흥분 환자, 자극에 민감한 환자, 그래서 약을 늘리고, 그래서 면회를 제한하고, 그 구조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 나 안 미쳤다. 그 글씨는 여전히 떨려 있었지만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연기일까요? 정말로 미친 척을 한 걸까요? 그렇다면 왜? 돈 때문일까요? 재산 때문일까요?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면회는 당분간 제한됩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간에 소란이 있었습니다. 소란? 어떤 소란입니까?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환자분이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자서요? 예.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목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내려왔다고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 CCTV 사각지대까지 이동했습니다. 사각지대. 그 단어가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왜 하필 사각지대일까요? 거기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졌다. 정말로요. 아니면 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면회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밤에 내려오셨답니다.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혼자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사각지대까지 이동하셨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 그곳은 카메라가 없는 곳입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곳입니다. 연기, 녹음, 사각지대. 단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미친 척을 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날 오후 저는 병원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면회는 제한되었지만 건물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동 끝 창문이었습니다. 거기서 희미하게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손이 올라왔습니다. 유리에 닿았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3번 두드렸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약에 취해 있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두드릴 수 있을까요? 그림자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님은 분명히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편일까요? 누가 진짜 모르는 걸까요? 밤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3번의 두드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똑똑똑.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3번의 두드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그 리듬이 자꾸만 반복되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우연이라기엔 정확했습니다. 약에 취해 있다면 저렇게 규칙적으로 두드릴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저를 다시 병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면회는 여전히 제한 중이었습니다. 병동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그분 가족이시죠? 고개를 돌리니 지난번 저에게 약 이름 메모를 건넸던 할머니였습니다. 예.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 원래 말 잘하시죠?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에요. 복도에서 혼자 말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근데 또박또박이었어요. 치매 환자처럼 웅얼거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더 조용해졌어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약을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약.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할머니는 손을 모았습니다. 여기 오래 있었어요. 남편 때문에요. 사람들 약 바뀌면 표정부터 달라져요.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병동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조무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예전에 약 이름 메모를 흘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연을 가장에 다가갔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예. 아버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을 힐끗 보았습니다. 누가 보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냥 조용하십니다. 말은 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신 또렷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럼 왜? 제가 말을 잇자 그녀가 급히 끊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약은 제가 다시 묻자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원래 용량 아니에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오래 있지는 않아서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간호사가 걸어왔습니다. 조무사는 즉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신 또렷할 때가 있다. 원래 용량이 아니다. 사각지대.
연기, 단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 안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계약서, 동의서, 처방 위임서, 서류들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산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날짜를 보았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입소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 재산관리 권한을 장남에게 위임한다. 제 눈이 멈췄습니다. 장남. 그 아래에 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 저하 시 효력 발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 저하. 치매 진단. 입소. 모든 것이 같은 시기에 겹쳐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버님은 치매 진단 직후 입소하셨습니다. 그 직전에 재산 위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갑자기 말을 줄이셨습니다.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병원 진단이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 그 진단서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명은 분명 아버님의 필체였습니다. 그러나 떨림이 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떨림이 병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치매를 가장했다면, 아니면 치매 진단이 과장되었다면 재산 위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입소는 합법입니다. 약 처방은 의료 판단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기록되면 그분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 안 미쳤다. 그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재산 위임 동의서를 다시 원래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약, 치매 진단, 재산 위임. 이 네 가지가 같은 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여전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아버님이 사각지대까지 걸어나갔던 밤. 그건 무작정 탈출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찾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건네려 했던 것일지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그날 밤 아버님은 누군가를 만난 걸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직도 병원 안에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산 위임 동의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명 날짜, 입소 날짜, 치매 진단 날짜, 세 날짜가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출근 준비를 마칠 때까지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두었습니다. 일부러 보이게요. 아들은 넥타이를 매다가 멈췄습니다. 시선이 서류에 꽂혔습니다. 이걸 왜 꺼내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제 찾았습니다. 제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끝난 문제. 3년 전 일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동의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진단도 받으셨고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진단 직후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아버님이 연기하셨다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제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치매 환자가 연기를 한다고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각지대까지 걸어 나가셨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단어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에는 CCTV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버님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뭐요? 왜 약을 늘립니까? 아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슨 분이셨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은 뜻밖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업 정리할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갑자기 회사 지분을 정리하셨습니다. 급하게요. 그때 누가 말렸습니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그 연기라는 게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뭡니까? 어머니를 시험하는 거라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험? 저를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누가 끝까지 남는지 보셨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늘 사람을 관찰하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까지 이용한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재산 위임도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합법입니다. 합법. 합법이면 다 괜찮습니까? 아들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의심하십니까? 그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저는 상황을 묻는 겁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미친 척을 하고 있다면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만약 연기라면 약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면회 제한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모든 조치는 무엇이 될까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연기라면 더 위험합니다. 왜요? 그분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숨기고 있다.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무엇을요?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사업 정리하면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뭡니까? 다 정리한 게 아닙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부 지분은 다른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구 이름입니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연기라면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누가 배신하는지 보려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배신? 저를 시험하는 겁니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대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말하지 않는 걸까요?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잠시 듣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또 소란을 피웠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간호사에게 녹음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녹음기.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녹음기입니까? 아들은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병실 안에 녹음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에 녹음기. 그건 제가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이 직접 준비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넣어둔 걸까요? 아들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단순하지 않다. 치매도, 연기도, 시험도, 배신도, 그리고 녹음기까지.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 격리 병실로 옮겼습니다. 격리. 그 한 단어가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타환자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타환자. 또 그 표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위험 요소로 분류된 걸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감정적?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로비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 직원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면회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격리 병실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보호자 동의 하에 진행된 겁니다. 동의? 누가 동의했습니까? 직원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 보호자요. 주 보호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요?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필요? 아버님이 동의했습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 상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무과 창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격리 병실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보호자 동의 없이 접근 불가입니다. 저도 보호자입니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위임 동의서였습니다. 의사결정 능력 저하 시 효력 발생. 제가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 위임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법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환자 격리 사유와 약물 증량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간이라 담당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책임자 호출하십시오.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야간 당직 의사가 내려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격리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환자분이 의료진을 밀치셨습니다. 누구리요? 간호사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손목이 묶여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왜요? 위생관리 때문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밀쳤다는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CCTV 공개해 주십시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료 기록입니다. 법적 절차로 요청하겠습니다. 아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연기라면 밝혀야 합니다. 연기라면 더 위험합니다. 아들의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위험해도 밝혀야 합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심각합니다. 지금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어제 병실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녹음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의미 없는 언어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격리합니까? 의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격리 병실을 보겠습니다. 불가합니다. 법적 대리인으로 요청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만 못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집 또 시작이네. 그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치매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이 진단 재검 받겠습니다. 의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전원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전원, 병원을 옮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일까요? 전원이 되면 다른 의사가 봅니다. 다른 기록이 남습니다. 그게 왜 어려울까요? 의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여 이동이 위험합니다. 위험?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험해도 옮기겠습니다. 짧은 결단이었습니다. 서류 준비하십시오. 복도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아버님이 격리 병실에 계신 지금 더 늦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원 요청합니다. 그 순간 아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병원 그냥 병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이사장이 아버지 사업 정리할 때 관여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업 정리, 치매 진단, 입소, 격리, 모든 선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침묵, 아니면 끝까지 가는 것.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일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전원 요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직접 면담이 필요합니다. 면담. 저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번에는 말없이요. 원장실 문 앞에 서니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진단 직후 같은 복도, 같은 문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이었습니다.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해. 환자분은 중증 치매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렷하게 말합니까?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매도 파형이 있습니다. 파형? 명료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연기라고 했습니다. 원장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단어는 보호자께서 해석하신 것 아닙니까? 해석?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오랜 기간 사업을 하셨죠. 그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많은 성격이셨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은 차트를 닫았습니다. 3년 전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접요? 예.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진단 전에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검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요청하셨다고요? 예. 원장은 담담했습니다. 가족을 시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복도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시험? 무슨 시험입니까?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졌을 때 누가 남는지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들은 적 없습니다. 원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사업 정리도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재산 위임도 계획된 절차였습니다. 계획. 그럼 치매는요? 원장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초기인지 저하는 분명 있었습니다. 초기. 그러나 그 한 단어가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중증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증으로 기록됐습니까? 원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선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원하셨다고요? 가족이 끝까지 돌볼지 아니면 제도에 맡길지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3년. 우리는 그를 맡겼습니다. 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도 최소 용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요. 환자분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또렷해졌다. 그래서 약을 늘렸습니까? 원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연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증으로 기록되면 재산 위임은 안전합니다. 안전. 누구에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에게 전부 돌리겠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전부. 무슨 뜻입니까? 원장은 저를 보았습니다. 재산 위임은 임시였습니다. 임시. 실제 소유 지분은 다른 명의로 보관 중입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누구 명의입니까?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명의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장은 차분했습니다. 3년 전 환자분이 직접 변경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 아버님이 제 인감도장을 요구했습니다. 보험 정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누가 재산을 노리는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약은 왜 늘렸습니까? 원장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분이 너무 또렷해지면 계획이 틀어집니다. 계획. 그 단어가 마지막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은, 그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의 연기, 그 다음은 누군가의 통제, 약이 늘고, 격리가 되고, 말이 차단되고, 시험은 끝났는데 연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연기를 이어받은 걸까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격리 직전 모든 걸 눈치챘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녹음기. 자신의 연기가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기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연기를 이용했습니다. 약으로 묶고, 기록으로 가두고, 격리로 침묵시키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미쳤습니까? 원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3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격리 병실 앞에 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장실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의 연기, 그 다음은 누군가의 통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가둠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원동의서, 그리고 녹음기. 녹음기 안에는 어제의 복도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해. 연기다. 나 안 미쳤다. 짧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던 순간 아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 3년 전에도 우리는 한 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은 입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은 점점 줄었고 우리는 전문가 판단이라는 문장 안에서 안심했습니다. 정말 안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편리함이었을까요? 전원하면 아버지 계획이 다 드러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계획에 어머니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떨렸습니다. 몰랐을까요? 정말로요. 재산 위임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시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누가 끝까지 남는지, 누가 돌보는지, 누가 침묵하는지. 아버님은 병실 안에 계셨습니다. 격리라는 이름 아래요. 문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문 열면 아버지가 모든 걸 밝힐 겁니다. 그럼 밝히면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면회는 안 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지금부터 기록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환자 본인이 원했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안에서 기침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가. 그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격리 병실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리고 카메라. 아버님은 누워 계셨습니다. 손목 보호대는 느슨했습니다. 눈이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왔나? 두 글자였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미세하게 웃으셨습니다. 시험은 끝났다. 그 말이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아들은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셨습니다. 넌 남았나? 그 질문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아버님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믿음은 말로 안 된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남는 사람에게 전부 준다. 그 말이 또렷했습니다. 병실 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다 기록됩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발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약은 왜 맞으셨습니까? 아버님은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처음엔 연기, 그 다음엔 묶임.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연기는 시험이었지만 그 연기는 이용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덧붙이셨습니다. 누가 날 가두는지 보고 싶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남았습니다. 전원하여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인지, 아버님의 시험을 여기서 멈출 것인지, 재산, 믿음, 가족, 어느 것이 먼저였을까요?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 아버님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